여름철 불청개, 곰팡이하고 초파리 퇴치법 알아보고 있는데 네. 곰팡이는 이제 정복이 좀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초파리인가요? 초파리 엄청 싫어하는 우리 상남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남자라 네. 곰팡이도 곰팡이인데 진짜 그 벌레 그 초파리 있잖아요. 네. 진짜 너무 싫어요 진짜. 아니 근데 그게 진짜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진짜 어쨌거나 우리 집에 뭐 사과 껍질이 조금 그러니까 음식물 놓여져 쓰레기. 있다. 예. 뭐가 조금 과일 뭐가 놓여져 있다 그럼 무조건 어디선지 엄청 날라와요. 엄청 생겨요. 이게 너무 신기하다니까. 네. 그러니까 어디서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것 같잖아요. 네. 하지만 그런 건 아니고 들어온 거죠, 밖에서. 더구나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방충망을 통과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초파리가 워낙에 호흡이 뛰어나서 1km 밖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작은데. 다른 집에 있거나 근처에 다른 곳에 있다가 집 안에 있는 뭔가 이제 그 초파리를 자극하는 냄새를 맡고 오는 거죠. 이제 이 과일이나 식초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외에 또 발효된 향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일 껍질하고 맥주를 가지고 실험해봤는데요. 맥주 쪽으로 더 많은 초파리가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또 음식물 같은 걸 다 잘 치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오지 하면 보면 어디에 오냐면요. 우리가 이제 재활용품이 또 가정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모았다가 어느 날 버려야 되는 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음료수 통 같은 것을 씻어서 이제 보관을 해놓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깨끗하게 씻기지 않으면 밑에 좀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음료수들이 대체로 다 과일향이 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오고요. 또 맥주캔 같은 것도 깨끗하게 헹구지 않으면은 정말 몇 방울 남아있어도 거기에 이 많은 초파리가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씻어서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네요. 술이야. 맨날 술이야. 그러니까 초파리가 꼴찌. 초파리도 술이야. 거기다 안주는 과일 안주. 과일이야. 발효가 과일이었구만. 자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궁금한 질문들 물어볼까요? 네. 예. 폭염 속 불청객 초파리 아는 만큼 없앤다. 좋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초파리가 병균을 옮긴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파리가 네. 초파리가 병균은 안 옮길 것 같아 저는. 예. 초파리. 병파리는 옮길 것 같은데. 그쵸? 이런 건 있을 수 발에 있지. 붙은 그게 이렇게. 근데 초파리는 날아다니다가 뭐 코로 들어가든 귀로 들어가든 해서 하면은 모를까 뭐 병균을 옮기지 아니 근데 않을 것 아니야. 같은데? 그래도 안 옮긴다? 나는 네. 그럼 옮긴다. 왜냐면 파리는 파리예요. 어쨌거나 다 먹고 남은 음식에 옮겨 다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신선한 음식에 붙으면 어쨌거나 안 좋은 거를 옮길 것 같아.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 네. 바로 오! 거봐! 오예요. 초파리도 파리다! 네, 맞습니다. 초파리는 사람을 물진 않죠. 네. 그죠? 예. 그렇지만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균, 또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것들의 매개체가 돼서 음식물을 오염시키고 또 감염을 유발하고 알레르기 반응까지 생기게 합니다. 네. 반드시 박멸해야 되죠. 그렇구나. 그런 존재구나. 워낙 명이시니까 정말 지당하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원 석사과정 내내 초파리를 키웠습니다. 이 실험. 초파리가 생물학의 연구 재료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이 한천하고 옥수수 가루, 설탕을 넣어가지고 정말 정성껏 저어가면서 초파리 먹이를 만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온도 조건도 진짜 항온실에서 딱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네. 그래서 초파리가 죽지 않도록 엄청나게 잘 보살핀 초파리 맘이었습니다. 제가. 네. 초파리 엄마. 네, 그래서 이제 또 초파리를 현미경으로 관찰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초파리 몸에 강물한 아주 작은 털들이 많이 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이제 준비해 왔는데요. 그래요? 요렇게 보여요. 지금 보시게 되면 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리 사이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짧은 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털에 정말 많이 그 오염물들이 붙을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제 털이 문제가 아니라 내 털이 다 썼어요, 지금. 아니, 초파리가 정말 요만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인데 몸은 제대로 구성이 돼 있네요, 저렇게. 아니 갑자기 또 막 가려워지기 시작해요. 아우. 팔다리 머리 다 있잖아요. 아유, 정말. 자, 폭염 속 불청객 초파리 아는 만큼 없앤다. 자, 초파리가 앉은 음식을 먹으면
병에 걸린다 안 걸린다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난 그럼 걸린다로 가야지. 얘기를 걸리겠죠. 여기까지 어. 들었는데. 아니 뭐 음식에 이러고 누울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여기 진드기 담으면 어머나 뒹굴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병 옮길 것 같은데요. 네. 정답은요? 정답은 우리 초파리 O입니다. 초파리 엄마 답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런데 이제 초파리가 만약에 음식물에 앉았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은 떼내고 두셔야 돼요. 뭐 전체를 버릴 필요는 없지만, 없지만. 네. 일단 이제 표면에 앉은 걸 보면은 그 표면에 이미 이제 방금 오염이 말씀드린 돼버린 것처럼, 거죠. 네, 그 강무 사이에 묻어있던 이 오염물이라든지 곰팡이, 포자, 세균에 의해서 음식물 자체도 오염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초파리 중에서 암컷이 앉았다. 저 같은 경우는 초파리를 오래 키워가지고 암수가 보이거든요. 근데 좀 더 큰 게 초파리 암컷이에요. 배가 보면 하얘요. 그럼 거기에 알을 잔뜩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오래 앉아 있으면 거기에다 알도 놓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면 이 초파리 알이 또 정말 무서운 게 한 번에 약 한 500개까지 알이 낳고요. 아, 진짜. 24시간 내에 부화를 하게 되는데 한 7일 만에 또 성충으로 성장을 하게 나올 것 됩니다. 같아. 그러면 또 성충은 한 14일에서 45일 동안 계속 알을 낳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초파리니까 당장 퇴치하지 않으면 계속 늘어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당장 초파리 없애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또 모두 놀라신 것 같아요. 지금 털이 다 섰어요. 네. 그러면 빨리 초파리 잡는 트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트랩? 네. 집에 있는 생수병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반으로 잘라볼게요. 자를게요. 잘라보시겠어요? 네. 만으로. 잘 자른다. 상남자시네요. 반반하잖아요. 네. 지금 여기에다가 뭘 담을 거냐면요. 설탕하고 식초를 담을 건데요. 식초와 설탕 비율을요. 3대1 비율로 만들 겁니다. 식초가 3이에요. 네. 요거 냄새 맡고 이제 엄청 날라오겠다. 네. 오늘 당장 보일 것 같은데요. 어. 바로 한 놈 들어올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어디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벌써 날라오고 있는 걸 막 잡으시려고 그래요. 이 정도 돼? 네. 지금 식초 3, 설탕 1 비율로 여기에다가 넣어서 섞어줄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또 저만의 비법이 또 있습니다. 뭐예요? 일단 섞어주시고요. 저만의 비법이 뭐냐 하면 바로 주방 세제입니다. 네. 세제예요? 네. 제가 해보니까 이 주방 세제를 섞어서 하면은 조금 더 많이 잡히더라고요. 네. 왜 그렇죠? 일단 주방용 세제들이 대체로 이제 과일향 같은 것을 많이 이제 첨가해 두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냄새 때문에 더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주요 성분이 계면활성제고 또 약간 점도가 있다 보니까 속에 넣어놓게 되면 일단 들어온 초파리가 여기에 빠지면 계면활성제의 독성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더 효율이 좋은 초파리 트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향이 과일 향 막 이런 거 나는 주방 세제를 넣어요. 그러면 더 좋죠. 레몬향 네. 뭐 있잖아요. 네. 음. 자몽향. 냄새 나는. 자 그러면 주방 세제를 넣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지금 여기다 주방 세제를 넣고 잠깐 섞어준 다음에요. 여기 위를 이제 좀 막아줘야 되는데 집에 있는 이런 랩 있잖아요. 네. 랩을 씌워주시고요. 고무줄로 위에를 이제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빨대로 초파리가 들어가는 입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살짝 이렇게 지금 비스듬하게 이렇게 해서 한 3-4개 정도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꼭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이렇게 빨대를 여기다가 꽂아주시는데요. 밑에 액체가 있잖아요. 이 끝부분이 빨대의 끝부분이 액체와 닿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 공간이 이렇게 떠있게 해주셔야지 괜찮습니다. 얘가 액체랑 닿으면 초파리가 들어가다 물이다 하고 나오겠네요. 초파리 제가 알기로는 초파리가 습성이 이제 가장자리로 다닌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빨대는 가운데 있거든. 예, 근데 가장자리로 돌아다니까 문을 못 찾는 거 아닐까? 나가는 출구를 못 찾아. 이 친구들이 편도는 되는데 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아니 그럼 이걸 어디다 두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문이나 창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셨으니까 창문 쪽에다 놔두면 우리 집에 들어오기 전에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창가에 두게 되면은 네. 멀리서 있던 초파리를 우리 집으로 다 불러들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트랩이니까요. 어서 오세요네. 네. 초파리가 없을 때는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일단 집안에 초파리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 초파리가 은근히 빨라요. 그래서 막 잡으려 그러면 잘 못 잡고 또 음식물 주변에 있다 보니까 약을 뿌리기도 어렵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구석진 곳에 초파리 트랩을 두게 되면 일단 집안에 이미 있는 초파리를 잡을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아우, 거죠. 저 화나거든요. 나 뭐 재미난 거 보고 있는데 막 까만 게가 날라오고. 왔다 갔다 해. 눈으로 막 날라오고. 아우, 짜증나요. 아니, 가끔 그 있잖아요. 그 신발, 그 현관 등 켜졌다 꺼졌다는 거. 거기도 왔다 갔다 하면 자꾸 켜졌다 꺼졌다 이러고 그러잖아요. 계속 그래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뭐 남는 맥주나 막걸리가 있으면은 요거 약간 섞어주시면은 아까 맥주나 막걸리 좋아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막걸리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금 섞어주시게 되면은 더 효율이 좋은 초파리 트랩이 될 수 있습니다. 워낙에 초파리가 후각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이 맛있고 냄새나고 또 휘발성이 있어서 많이 퍼질 수 있는 것들을 들으면 초파리들이 다 쫓아오죠. 그렇구나. 박자민 아나운서 댁에서는 막걸리랑 맥주를 조금 더 넣으세요. 저희 집엔 남는 게 없어가지고.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 초파리 그냥 박멸할 수가 있겠네요. 박멸. 예. 아니 근데 제가 제일 괴로운 거는 사실 음식 주변에 날아다니는 초파리예요. 이건 뭐 이러지도 못하고 손으로 계속 저으면서 막 정신도 없고 막 이렇게 해야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 아이고, 근데 이거 먹지도 말씀하신 대로 이거 퇴치제를 뿌릴 수도 없고 이럴 때는 주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초파리는요, 대부분 음식 주변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벌레 제거제를 함부로도 뿌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어도 전혀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천연 재료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재료는요, 여기 소주가 있는데 이거는 먹다가 남은 소주예요. 그리고 치약으로 만들 건데요. 자, 여기 지금 볼에다가요, 소주랑 치약을 1대5 비율로 만들 건데요. 치약을 맨 처음에 이게 소주에다가 섞으면 잘 안 섞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뜨거운 물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치약을 엄청 많이 쓰시네요. 치약이 또 만능이네. 네. 그래서 뜨거운 물을 조금 이렇게 부어가지고요. 잘 녹여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소주를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 치약을 우리가 이를 닦을 때는 정말 되게 소량만 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처럼 할 때는 치약을 훨씬 더 다량 사용하고 있잖아요. 더구나 뭐 곰팡이 제거를 위해서 온 욕실에다 뿌린다 하게 되면 치약 양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마치 우리가 염소계 표백제, 락땡을 쓸 때처럼 환기에 유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인공 향유의 냄새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것 때문에 자극이 돼서 각막염에 걸린 적도 있거든요. 치약 때문에 치약을 과량 사용해서 실험을 했다가 예. 네. 그래서 항상 환기를 잘 하시면서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뜨거운 물 부었는데요. 지금 소주 오면은 소주를 왜 두 손으로 부어요? 또? 네, 여기다가 부어서 잘 섞어줄게요. 자, 이렇게 섞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스프레이 용기에 담아가지고 써보니까요. 이 치약 때문에 앞에 입구가 살짝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걸 이제 미리 담아왔는데요. 이런 펌핑 용기에다가 담아서 우리 음식물 쓰레기 있잖아요. 예. 여기 지금 음식물 쓰레기통을 준비를 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가 생길 때마다 여기에다가 그냥 바로 뿌려주시는 거예요. 아,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위에다 뿌려준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바로바로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 썩어 있는 음식물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면 되는 거고. 썩기 전에 버리셔야죠. 그렇죠. 여름에는 좀 이게 상하니까. 아,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김현수 선생님이 워낙 현명하게 펌핑 용기에 담아오셨잖아요. 근데 보통 집에서 분무기에다 넣고 막 뿌리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역시나 또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펌핑 용기를 사용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소량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당신의 활력 충전소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초파리 완전히 그렇게 털이 많은 털복숭인지 처음 알았고요. 또 곰팡이에 대해서도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저도 이제 오늘 배웠으니까 좀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피곤하세요, 요즘? 저요? 네. 좀 눈이 피곤하지 않아요? 네, 항상 자고 일어나도 혹시 피로와 피곤과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이 만성 피로는 각종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게 돼요. 만성 피로가 정신질환까지 온다고요? 네, 바로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등이랑 어깨가 지면 천천히 호흡 뱉으면서 고개 들어주시고